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 스픽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가서 처음 제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에도 나가서 제 탈북 스토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 채널에만 제 탈북 스토리가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건 무슨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에 와서 김소연 탈북 스토리 없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제 채널에 올리도록 하려고 제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은 한 거의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배고파서 하는 탈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한 드라마를 많이 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탈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갈 곳이 없어서 탈북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이제 제가 이만갑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연이의 탈북 스토리를 좀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994년도에 미공급 때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공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그 사망하기 전에는 매달 이제 배급을 줬어요. 인민들한테. 그런데 사망을 하니까 배급이 끊긴 겁니다. 그게 미공급이에요. 계속 받아먹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모르니까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사자가 계속 늘어났고 우리 집안에는 되게 딸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옆집은 굶어 죽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집안은 제가 태어났다고 엄청 기뻐하고 잔치 치를 정도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살부터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밥벌이 하려고 장사를 나가고 그러면서 엄마를 자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친척집에 큰 이모 집, 또 작은 이모 집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저희 엄마가 10살이 되는 해에 이러더라고요. 소연아, 아빠 만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살다가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나는 아빠가 있었나 싶었는데 10살 때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되게 잘생긴 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아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다 옆에 있어야 뭔가 나를 지켜준다. 내 기둥이 되는 그런 느낌. 한 가족, 한 집안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소망이었어요. 네, 너무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그리웠고 했는데 드디어 아버지 엄마가 만나게 됐고 저를 데리고 또 아버지 만났고 이제야 내 인생에 좀 꽃이 피는구나, 내가 바랬던 그 바람이 생기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기 할아버지 집 간다고 하면서 떠나는데 뭔가 그 눈빛을 보니까 안 올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가 가는 걸 알았대요. 얘기를 다 나누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또 같이 살다가 저희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보니까 보이부에서 이제 감시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숨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친할머니가 중국에 탈북을 했었었는데 자수해서 나온 거예요. 왜 자수를 하냐고요, 글쎄. 고향이 그립다고 자수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저랑 할머니와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미 외국물을 먹고 쌀밥을 매일 먹다 보니까 그 옥수수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소연아 너랑 나랑 중국에 가자. 거기는 있잖아. 요 똥 닦는 그 휴지도 꽃무늬로 돼 있고 새하얀 휴지로 돼 있어. 근데 여기 북한에는 아직도 가난하니까 이런 게 없네. 우리 소연이 중국 가면은 할머니 친한 사람도 많고 이제 너를 되게 이뻐할 거야. 이러면서 저를 손잡고 13살이 되는 해에 탈북을 시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탈북 시도를 하고 두만강도 이제 못 가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라진 쪽에 가서 브로커 집에 숨어 있다가 그 보이부 사람이 와서 저희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몇 개월 동안 들어가 있다가, 그 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뭔가 이제부터 할머니랑 영영 떨어져 사는구나, 나는 영영 고아로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딱 들어갔는데, 고아원은 뭐냐면 이렇게 노동 착취 알죠? 들어가면 일을 해야 밥을 주고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라 2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도 우리가 실제 북한에서 이제 옥수수밥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거보다 좀 밑단계 된 그런 밥을 주셨고요. 옷을 한 벌만 입었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빨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또 위생 이런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있잖아요. 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는 이제 뜨개 옷, 니트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올리면 그 이들이 구멍 안에 쏙쏙쏙쏙쏙쏙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 제 피를 빨아먹은 거죠. 네, 그래서 옷을 벗어서 화장실 가서 옷을 털고 그 니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입고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사람들이 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계속 시키겠구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엄청 많은 무를 이제 다 썰어야 돼요. 양념해서 이제 김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제 썰 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칼질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진짜 얘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애야 이러면서 좀 저를 많이 아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아원 생활을 지냈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보이부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데리러 와서 난생 처음 이제 고구마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고구마 교과서에서 이제 고구마 써져 있는 그림만 봤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보이부원이 저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길거리에 고구마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서 네, 먹고 싶습니다 해서 고구마를 저에게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 고구마가 제 인생의 독이 된 거예요. 아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고구마를 먹고. 감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옥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버스를 타서 그 버스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고구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난생 살면서 이제 차라는 걸 처음 타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이었고, 멀미가 너무 심해서 자꾸 토하려고 하는데 그 버스 안에다가 토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이래서 나중에는 몰래 이제 짬새게다 이렇게 토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딱 도착을 한 게 어디였냐면 북한의 이제 감옥이었는데, 요만한 네모나게 생긴 방에 조그만 그 쇠로 만든 문이 있었어요. 그거를 키를 딱 열고 열쇠를 열고 이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그 깜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쇠살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살면서 이게 지옥이구나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 깜방 안에는 변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그 변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화장실 가거나 이런 생리 현상이 왔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무조건 그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6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1호 감방 6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뭔데? 그래요. 그러면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라고도 안 해요.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안 돼! 앉아! 이래요. 그러면 다시 앉다가 참다가 다시 선생님 1호 감방 6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말해! 소변 볼 수 있습니까? 그때 가! 이러면 이제 가고, 매일 이렇게 앉아있고 10시 되면 이제 누워서 자고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깜방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좀 영양실조 되게 뼈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변기가 막히면 저보고 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기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싸는 그런 변기가 아니라 이렇게 물로 이렇게 헹구는 그런 변기통이어서 이렇게
얇은 거. 근데 거기에는 대변을 너무 많이 싸서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안 내려가잖아요. 막혀서. 그래서 저를 그 손을 여기까지, 팔을 여기까지 넣어서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걸 변기를 내렸었어요. 근데 똥똥이 안 타고 지금 이 손이 멀쩡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감당해야 되나 라는 되게 슬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게 지옥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지옥인 게 뭐냐면 그 세상 밖을 나왔었어요. 그 세상 밖을 나와서 더 지옥이었어요. 뭐냐면 저랑 같은 또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저만 보면 미친 듯이 돌멩이를 던져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탈북했잖아요. 탈북하다가 잡힌 거니까 돌멩이를 미친 듯이 던지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나라 반역자, 배신자 주제에 어디서 낯짝을 들고 쳐들고 다니냐, 이러면서 계속 돌멩이를 던졌어요. 진짜 그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좀 이렇게 형편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할 때 뭐 면회 오거나 와서 도와주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다시 제 5살부터 살았던 그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친척 집에 가서 몇 달 먹여주세요 라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친척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솔직히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한 숟갈 와서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